안녕하세요. 저는 43년간 환자들을 진료해온 70대 의사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 갑자기 다리에 찢어질 듯한 통증이 찾아와 잠에서 벌떡 깨어난 순간 말입니다. 아이고, 또 쥐가 났네. 식은땀이 흐르고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 이불을 걷어차고 방 안을 서성이거나 누군가를 애타게 불러본 적 분명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73세 된 아내가 밤에 여보, 다리에 쥐 났어 하고 저를 깨우는 바람에 놀라 잠을 설친 적이 많습니다. 그 순간 아무리 오랜 의사 경력이라도 순간적으로는 당황할 수밖에 없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한데 거기에 다리에 쥐까지 나면 사는 게 고통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나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 말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것, 단순한 불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중요한 신호에 대해, 그리고 실제로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례를 통해, 왜 단순히 넘겨서는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때론 생명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경험.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을 보면 그저 넘기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45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건강했지만 한 달 전부터 왼쪽 다리에 자주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운동 부족인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그냥 참고 넘기셨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분은 자다가 심한 통증에 깨어났고 다음 날까지도 다리에 통증과 붓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별표 다리에 깊은 정맥에 생긴 혈전, 피떡, 2폐로 이동한 폐색전증, 별표이었습니다. 이 병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모두가 이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만 유독 붓고 열감이 있음. 쥐가 쉽게 풀리지 않고 오래 지속됨.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무뎌짐.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이 동반됨. 특히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흡연을 하시거나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쥐가 난다는 건 단순한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다리에 쥐가 나면 물만 마시라는 말. 어르신들에게 맞지 않는 위험한 조언입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물을 많이 드세요. 실제로 많은 젊은 의사들도 그렇게 조언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수분 보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연령대, 즉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조언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루 종일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잠자기 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그로 인해 잠을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수면이 반복해서 끊기면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고 오히려 쥐가 더 자주 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밤중에 어두운 화장실을 오가며 넘어지거나 낙상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 낙상 사고가 새벽 화장실 가다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이유로 수분 섭취를 과도하게 조절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별표 균형 있는 수분 섭취와 시간 조절 별표입니다. 낮 시간 동안 틈틈이 물을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순히 물 많이 마셔라는 말이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춘 맞춤형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 몇 초 만에 쥐를 멈추는 비법 43년 경력 의사가 직접 검증한 방법. 쥐가 나면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다리를 주무르거나 발끝을 당기려고 애쓰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고 심지어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43년간의 진료 경험과 가족을 통해 직접 효과를 확인한 얼굴 자극 비법입니다. 들으면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얼굴을 자극하라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났을 때 윗입술 중앙 부위를 손가락으로 5초 이상 강하게 꼬집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3회 이상 반복하면 대부분의 경우 쥐가 빠르게 풀립니다. 주의할 점은 꼬집는 힘이 약하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신경 자극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 방법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누구나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 90세 어머니도 처음엔 그게 뭐가 효과가 있어 하셨지만 한밤중에 쥐가 났을 때 직접 시도해 보시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지금은 전화기 옆에 메모까지 해두셨죠. 쥐 날 땐 윗입술 꼬집기 5초 3번.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데 이런 증상이 함께 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쥐는 일시적인 근육 경련으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5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
최근 들어 다리에 자주 쥐가 나요. 라고 하시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엔 건강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나 피로 때문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서 깨어났고 이상하게도 통증이 아침까지 가시지 않고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로 오셨죠. 검사 결과는 심부정맥혈전증, DVT, 그리고 혈전이 폐로 이동한 별표 폐색전증, 펄머네리 엠벌리점, 별표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꼭 찾아야 할까요? 하얀색 체크표 한쪽 다리만 부어오르고 열감이 느껴질 때, 하얀색 체크표 쥐가 쉽게 풀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하얀색 체크표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무뎌질 때, 하얀색 체크표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 동반될 때,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그냥 쥐가 났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흡연자,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은 혈전성 질환에 더욱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쥐난 부위별로 다른 응급처치 근육마다 방법이 다릅니다. 쥐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통증을 멈추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든 쥐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려고 하시죠. 사실은 쥐가 나는 위치에 따라 응급처치법도 달라야 합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1, 종아리 윗부분, 무릎 아래 통통한 부분에 쥐가 났을 경우, 이 경우엔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켜 쥐를 빠르게 풀어줍니다. 벽이나 침대 프레임을 이용해 발을 지지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2, 발목 근처 아래쪽 종아리에 쥐가 났을 경우, 이때는 오히려 발끝을 당기기보다는 쥐난 부위를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이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누르고 풀고를 반복해 주세요. 근육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진정시켜야 합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3, 엄지로 누르는 지압점 승산혈. 까치발을 들었을 때 종아리 뒤쪽에 움푹 파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5초 이상 강하게 누르고 1에서 2초 쉬었다가 다시 눌러주는 것을 3회 반복하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압으로 30초 이내에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쥐가 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즉시 바르게 대응하면 통증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쥐가 왔을 때 누워서도 할 수 있는 특별한 얼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누워서도 가능한 기적의 비법, 윗입술 꼬집기로 쥐를 멈추세요. 쥐가 너무 심하게 나면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두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날 경우 일어나기도 어렵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힘들죠.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별표 윗입술 꼬집기 별표입니다. 들으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어? 하지만 이 방법은 미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제로 효과를 확인한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손가락으로 윗입술의 중앙 부위를 강하게 꼬집습니다. 한 번에 5초 이상 3개 꼬집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반복합니다. 총 3회 이상 반복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꼬집는 힘이 약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꼬집어야 신경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방법은 특히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로 90세 어머니도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한밤중에 쥐가 났을 때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놀라움에 전화기 옆에 메모까지 붙여 두셨습니다. 쥐 나면 윗입술 5초 꼬집기 3회.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기억해 두셨다가 움직일 수 없는 순간 단 한 손으로도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윗입술 꼬집기 외에도 다리를 X자로 꼬는 자세, 그리고 한의학의 지압 혈자리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를 X자로 꼬아보세요. 종아리 압박으로 쥐가 풀립니다. 윗입술 꼬집기처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방법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 더 효과적인 자세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다리를 X자로 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쥐가 났을 때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압박해 혈류를 조절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란색 작은 다이아몬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무릎은 그대로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부터 발끝까지를 서로 교차시켜 X자 모양으로 만듭니다. 오른발은 왼쪽 방향으로, 왼발은 오른쪽 방향으로 보내면서 발목과 발끝이 서로 교차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 상태로 30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종아리 뒤근육이 자연스럽게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다시 정상화되고 대부분의 경우 30초 이내에 쥐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의 73세 아내도 처음에는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하고 의심했지만 한번 시도해 보고는 어머나 정말 금방 좋아지네 하고 놀라셨습니다. 지금은 쥐가 날 때마다 가장 먼저 이 자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자세도 쥐가 너무 심해 일어나기 힘들 때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윗입술 꼬집기로 통증을 조금 줄인 후 움직일 수 있을 때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전해 내려오는 쥐의 효과적인 혈자리 자극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오래된 지혜이지만 오늘날에도 매우 유효한 비법입니다. 지압으로 쥐를 잡는다. 한의학에서 전해 내려온 즉시 해소 비법.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몸 안의 기혈순환이 막히면 근육경련,
즉 쥐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한 부위를 눌러 막힌 기혈을 풀어주는 방법. 바로 혈자리 지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다리 쥐에 효과적인 두 가지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니 지금 펜으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첫 번째 혈자리, 양릉천, 양릉천. 위치는 무릎 바깥쪽 바로 아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간 세게 누르기를 3회 반복해주세요. 이 지점은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어 쥐를 빠르게 풀어줍니다.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두 번째 혈자리, 중도혈, 중도혈. 이 혈자리는 다리 안쪽, 복숭아뼈와 무릎뼈 중간 지점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곳이 바로 중도혈입니다. 이곳을 5초간 강하게 누르고 3회 반복하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근육 경련이 빠르게 해소됩니다. 이 지압법은 침을 맞을 필요 없이 손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약하게 누르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다 싶을 만큼 세게, 짧고 반복적으로 눌러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 한밤중에도 쥐가 빠르게 풀렸다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양릉천과 중도혈, 이 두 군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윗입술 꼬집기와 함께 활용하시면 대부분의 쥐 증상은 집에서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쥐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집에서 쉽게 만드는 예방차 비법까지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를 영원히 예방하려면 자기 전 이 작은 습관 3가지를 실천하세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방입니다. 의외로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쥐를 거의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취침전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첫 번째 습관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잠자기 전 5분만이라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면 다리 말초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손발이 찬 분들께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어머니도 이 습관 하나로 밤중에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두 번째 습관 발끝 살짝 높이기. 자기 전 베개나 수건을 접어 발 아래에 살짝 받쳐주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정맥 혈류가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면서 근육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세 번째 습관 이불 따뜻하게 유지하기. 잘 때 다리가 차가워지면 쥐가 더 잘 납니다. 전기장판, 온수매트 또는 느슨한 수면 양말을 활용해 다리 보온을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밤중에 근육 경련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말이 너무 꽉 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잠자기 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만 잘 지켜도
밤의 쥐로 인해 고생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쉽게 만드는 쥐 예방 특별차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보충해주는 자연식 건강 레시피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집에서 쉽게 만드는 쥐 예방 특별차 레시피. 밤중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온몸이 자주 경련을 일으킨다면 몸 안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부족한 영양소를 편안하게 보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특별한 차는 저희 90세 어머니와 73세 아내도 매일 마시는 건강차입니다.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재료 준비. 생감자 1개, 칼륨, 우엉 1뿌리, 마그네슘, 대추 5개, 칼슘, 물 1리터.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만드는 법. 감자는 껍질째 깨끗이 씻고 얇게 썰어줍니다. 우엉도 깨끗이 씻어 어슷썰기 해줍니다. 대추는 씨를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줍니다. 위 재료들을 냄비에 모두 넣고 물 1리터를 부어줍니다. 약불에서 30분간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다 끓인 후 식혀서 하루에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오렌지 세큰 다이아몬드 복용 팁. 취침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의 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차는 약이 아니라 자연 재료로 만든 건강 보조 음료입니다. 특히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미네랄이 풍부해 근육 경련, 쥐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 아내는 처음엔 감자 넣은 차가 무슨 맛이야 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마셔야 안심이 돼 하실 정도로 만족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몸속에서부터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밤에는 위집술 꼬집기나 스트레칭, 따뜻한 물 조교까지 병행하면 다리 쥐 걱정 없이 푹 자는 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평온하게,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43년 의사로 살아오며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약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잠들기 전 스트레칭 1분, 그리고 단 10초, 위 입술 꼬집기 하나로도 당신의 고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방법을 따라 해보시고 효과를 보셨다면 댓글로 경험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어르신에게는 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70대, 80대, 9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을 위한 진짜 필요한 건강 정보만을 모아 성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몸은 곧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늘 응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